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유튜브 그 내용도 거의 다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제목을 박준호 교수의 땅꾼학개론으로 일단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땅꾼이다라고 그러는 건 이제 이제 비속어가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씨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는 아마 네 번째 시간인가 이렇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사선거리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이제 도로서부터 일정의 건축선의 일정 건물의 높이를 갖다가 제한하기 위해서 뒤로 후퇴하는 걸 이제 사선거리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이제 뭐냐면은 일본 말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로구역벌 건축 높이 제한 지역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길다랗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제 사선 제한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일조권에 대한 것, 소위말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 공법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요 시간에는 여러분들 혹시 주거지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땅을 주택지를 경매로 낙찰받는데 도대체 이 땅이 좋은가 나쁜가 요거를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법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선은 하나 넘겨볼까요? 자, 이 건물 한번 봐보세요. 아니, 이게 도로변에서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잘리고. 또 뒤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건물에, 지나가시다 많이 보셨죠? 건물이 이렇게 되지를 아니하고, 이렇게 잘리든가, 이렇게 잘린다, 이런 얘기예요. 도로서부터 잘리는 게, 그러니까 건축선을, 건축의 높이를 제한하는 게 첫 번째, 도로에서 일정 가격을 빗대서 나가라. 이걸 사선 제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뒤에는 네가 여기 건물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뒤가 안 보인다. 소위 말해서 햇빛이 안 들어온다. 여기 이제 진북 방향에 뭐냐면 일조권 제한이라고 그래요. 일조권 제한이라고 하는데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짓거나 또 아니면 내가 사는 집이나 무엇을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이런 문제가 딱 두 가지가 건물의 높이를 제한합니다. 바로 뭐냐면은 사선 제한하고 일조권 제한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2016년에 일본이라 우리는 사선 제한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선 제한, 소위 말해서 건축선 높이 제한이다라고 그러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요거를 제가 긴급하게 갖고 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거 없어졌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제 그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이제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여러분이 이제 일상을 살아나가시면서 토지든 건물이든 부동산 전반에, 아파트든 뭐든 부동산 전반에 관련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과 그 다음에 재테크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드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봐보면 이제 보통 얘기한 대로 도로서부터 올라가는 요거를 건축선 높이라고 그래서 요게 사선거리라고, 사선 제한이라고 그리고 뒤에는 제가 이제 마땅하게 집을 그리지를 못해서 집을 캡처를 하나 따왔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일조권 제한이다라고 그래서 두 가지가 건물이 올라가는 거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일조권 제한은 계속적으로 이게 문제가 많죠. 바로 뭐냐면은 네 건물 때문에 내가 창이 안 보인다든가 밖이 안 보인다든가 그래서 말들이 많고 민원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놔뒀는데 이 사선거리, 건축선 높이만큼은 제한했다, 규제를 풀어줬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통 토지에서는 보통 이제 부동산에 사용하는 학문적 용어에 최유효 이용이라고 그러는 것이 있어요. 땅을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최유효 이용인데, 옛날에 최유효 이용의 토지 이용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리 심는 것보다는 벼 심는 게 소득이 더 높죠. 그 다음에
감자 심는 것보다는 고구마 심는 것이 더 소득이 높죠. 이게 바로 토지 최유효 이용이에요. 그럼 현대 와서는 어떻게 되냐? 건물을, 하나의 대지에 건물을 그야말로 꽉 차게 짓게 하는 거. 이게 내 토지에 대한 최유효 이용이에요. 그게 바로 용적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만큼 건물이 많이 올라가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불법 건축물이란 건 뭐야? 5층 허가뿐이 안 났는데 6층을 짓는다든가, 아니면은 건물이 요렇게 해서 지라고 그랬는데 건축 허가는 요렇게 받아놨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준공 떨어지자마자 여기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스테인레스나 뭘로 해가지고 뭐를 합니까? 임시로 건물을 지어놓든가, 또 옥상에다 그 유명한 옥탑방을 또 만들어 놓죠. 이같이 옥탑방을 만들어 놓고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원래 건축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런 거에 임대를 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법으로 허용하는 최대의 용적률, 쌓는 건물의 면적을 만들어 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풀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풀어진 지 지금 2, 3년이 됐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해놨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도시 지역에서는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찾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찾는 사람이 많은 대신 공급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죠. 농촌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자, 공급하는 팔려라고 그러는 사람은 많은데 수요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 지역 땅과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 토지를 보는 데는 다르게 보셔야 돼요. 토지에 있어서 도시 지역에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용적률 싸움이에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건물에 대한, 소위 말해서 토지에 대한 개발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비도시 지역은 뭐냐면 용적이 아니고 용도에 대한 싸움이에요. 뭐를 짓느냐, 창고를 짓냐, 공장을 짓냐, 주택을 짓느냐, 뭐를 하느냐에 따른 그거에 대한 싸움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도시 지역에는 보유의 개념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어렵다라고 우리는 토지에 대한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 지역을 한번 보자 이거. 왜 이와 같은 최유효 이용이다라고 하는 걸 하냐. 자, 이 땅이 평당 400만 원이라고 계산하기 쉽게요. 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땅도 400, 뒤에 있는 땅도 전부 400이에요. 400만 원. 그런데 이 땅은 어떻게 되냐? 용적률을 400%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되냐? 4배로 튀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은 100만 원을 준 겁니다. 근데 2번인 가운데 땅은 어떻게 되냐? 용적률을 200%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땅은 400만 원을 줬지만 실질적으로 2배로 늘렸기 때문에 땅은 200만 원에 산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땅은 400만 원에 샀는데 용적률이 100% 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튕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400만 원 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1번 땅, 2번 땅, 3번 땅에서 자, 여러분들은 몇 번 땅을 살게? 당연히 1번 땅을 하죠. 왜 그러냐? 똑같은 가격을 주고라도 지금 얘기한 대로 몇 배를 튕길 수 있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적률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150% 보통 공동주택 아파트가 150% 뿐이 안 돼요. 이걸 재건축하면은 어떻게 되냐? 수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150%를 이종 일반 지역으로 해서 200%를 받으려고 그래요. 강남의 은마가 지금 얘기한 대로 200%입니다. 그럼 이걸 3종으로 받아줘야 돼. 3종은 어떻게 되냐? 250%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안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200%가 250%로 하면 수익이 생기는 거야. 무슨 얘기냐? 그동안에 건물 올라가는 높이를 사선거리에 의한 제한, 일조권에 의한 제한인데 한쪽에 사선거리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땅값의 상승이 올라가게 된다. 내 땅값 올라가라고 그러지 말고 안 와도 되는데 어떻게 되냐? 자연적으로
땅값, 지가의 상승이라는 게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자, 이 건물 봐봐요.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도로변에 있는 사선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선거리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은 이거에 대한 사선거리예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자, 여러분이 어느 땅을 갖느냐, 이러한 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땅이에요. 똑같은 땅인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사선거리가 아니고 뭐를 봐야 된다? 일조권이라는 걸 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동안에 이러한 건물이 만약에 경매로 나왔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이 건물을 이만큼이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용적률에 여유가 있을 때는 이만큼을 더 어떻게 됩니까?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증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합법적으로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경매로 취득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건물을 갖다가 증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머리는 왜 안 써보세요? 자동적으로 집가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 가지고 한번 봐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건축물에 대해서 도로의 사선거리 제한은 이미 만들어 놓은 지가 약 50년이 지난 지금에야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왜냐? 그동안에 황당무계했는데 어떻게 되냐? 기존에 있는 도로변에서 뒤두르기 없는 건물을 갖다가 뒤로 후퇴를 합법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왜 그러냐? 옛날엔 도시계획이 무분별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야 50년 만에 이제야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도대체 자, 없어진 사선거리라는 게 뭐냐? 자, 이와 같은 이제 땅이 있어요. 1번 땅, 2번 땅, 3번 땅, 4번 땅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자, 블록별로 뭐냐? 건물에 대한 규제를 갖다가 어떻게 져라? 색채는 뭐 해라? 몇 층을 해라? 평균 용적률은 얼마로 해라? 이러한 계획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런데 바로 1블록에서는 건물의 높이를 50m만 올라가라. 2구역에서는 60m만 올라가라. 3구역에서는 40m만 올라가라. 그러면 건물의 높이를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사선거리라는 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4번에는 자, 여기에 봐보면 아무것도 안 해놨다 이거. 뒤로 좀 적어야 되네요. 4번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결정을 안 해놨어요. 이런 때에 도로에 대해서 사선거리를 적용했던 거예요. 알겠어요? 아무 때나 해놨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사선거리를 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일정한 거리에서 건물을 뒤로 후퇴시켜라. 왜 그러냐? 옛날엔 도로가 좁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뒤로 후퇴시켜라 라고 그러는 것이 이 사선거리 제한이었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러한 내용은 어디냐? 자, 이것이 공장하는데 이거 필요겠어요? 상업지역에서 필요겠어요? 아니다 이거요. 그래서 주거지역에서는 주거지역에 세 개로 나누죠.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그러면 준주거는 어떻게 되냐? 상업기능이기 때문에 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도 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도 빼버린 거예요. 바로 뭐냐면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에서 바로 어디에 있냐면 아직 남아있는 일조권을 적용을 하고 나머지는 해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지금서부터 토지가 경매로 나왔다. 오늘 여러분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내용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선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사선거리가 없었으니 일조권만. 또 기존에 건물이 나왔으니 증축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것만 따지면 돼요. 그래 놓고는 바로 뭐냐? 일조권에 대한 내용을 따지는데 일조권은 전용 주거죠. 일반 주거죠. 두 개만 따지셔라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들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낼 때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인데 이런 거는 시간 때문에 일단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적도는 자, 이게 보통 이렇게 4자에서 방위 표시가 있죠. 이 방위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뭐냐? 무조건 북이에요. 북도 정북이에요. 이게 정북. 이거는 어떻게 해요? 정남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동이에요. 이거는 뭐야? 무조건 서쪽인 거예요. 바로 동서남북이 지적도. 그런데 바로 이러한 대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봐보면은, 자, 여기에서 봐보면은 요와 같은 도로가 있죠. 또 여기도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에서 이 토지와 이 토지,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 토지는 어디냐? 남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남대문이에요. 아유, 대문이 남쪽이네. 최고네. 이쪽은 어디냐? 북쪽을 보고 어유, 맨날 추위에 떨겠네. 그러나 건축학이나 또 아니면 아까 얘기한 토지에 대한 최유효 이용의 측면에서 보면은 남쪽 대문인 이 땅보다는 북쪽 대문인 이 땅이 훨씬 좋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 뒤에 집은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일조권에, 이 일조권에서 어떻게 됩니까? 건축선을 뒤로 밀려줘야 돼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는 도로에 의해서, 자, 이 기존 도로에 의해서 사선거리 때문에 똑같이 앞은 올라갔어. 그런데 이제는 달라집니다. 이젠 달라져요. 아래쪽에 있는 땅은,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땅은 한 층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 남쪽을 대문을 바라보고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북쪽을 바라는 것보다 한 층이라도 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당연히 달라지죠.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이러한 재테크에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시고 이제 보셔라 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조권을 적용하는 원칙에서는 전용 주거지역과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뒤쪽에 도로가 있으면 적용하지를 아니하고, 그런데 도로와 같은 공원이나 하천이 있을 때는 도로하고 똑같이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일조권이 없다. 그래서 뒤쪽에, 북쪽인 뒤쪽에 공원이 있다든가 하천이 있다든가 냇가가 있다든가 따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조권 거리의 원칙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조권은 2층 이하 8m 이하인 경우에는 일조권이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9m, 보통 얘기하는 3층입니다. 한 개층이 건축법에서는 4m를 치지만은 우리가 실무에 들어가면 보통 주택이나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한 개층이 보통 3m입니다. 그러니까 9m니까 3층짜리죠. 9m 이하는 경계선, 여러분이 경계선 측량을 했죠. 1.5m만 띄고 무조건 치면 돼. 그래서 1층에다가는 필로티라고 해서 주차장을 놓는 경우에는 건물이 4층까지 올라가도 1.5m만 띄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9m를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내용, 한 개층이어서 3m가 올라갔다. 3m에 1.5m. 만약에 6m가 올라갔다. 그러면 두 개층이 더 올라갔다면 6m의 절반이니까 3m만 띄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뭐냐면 사선거리 제한이 없어졌겠다.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아까 얘기한 일조권만 알면 이제 땅의 가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보통 얘기하는 재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서서히 정리를 하자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3층까지 올라갔다고 가정을 해요. 3층까지 올라가면 1.5m만 그냥 경계선에서 띄면 돼요. 그전에는 여기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선거리로 뛰기 했는데 이게 없어졌다니까. 그런데 나머지, 아이 좋아, 나는 4층 5층 두 개층을 더 쓰겠어. 그 두 개층을 했는데 두 개층이 올라간 게 만약에 9m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 9m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9m의 절반인 4.5m만 뜨면 돼. 이 4.5m를 이 경계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거가 4.5m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뭐냐면 이거에 대한 가치를 다시 따지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도로의 사선 제한, 이제 개정 효과는 이면도로를 낀 다세대 주택의 가치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많이 상승한 거예요. 최근에 어떻게 됩니까? 강남의 아파트는 1억이고 강북의 마포나 이 일대의 아파트는 평당 5천만 원입니다. 15억대 지금 얘기한 30억의 게임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다세대나 다가구나 이와 같은 서민 직접적인 주거에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관심이 폭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에 대한 최유효 이용, 이 땅을 어떻게 잘 활용하냐? 최고의 가치는 바로 뭐냐면 사선거리가 없었는데 이 기존에 있던 건물을 매입해서 증축을 하느냐, 아니면 신토지를 매입해서 증축을 하느냐, 이때 바로 일조권만 잘 따지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도로 사선거리 제한이 폐지된 지역 토지 경매 물건에서 토지 가치가 상승되는 물건에 관심을 지금서부터 가지셔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자, 여기에서 이건 정북 방향 일조권은 요거예요. 그런데 이 도로에 의한 사선 요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게 사실은 불법 건축물 했어요. 알미늄 사시로 요건 매달아 놨던 거야. 요게 불법 건축물이에요. 이거 건물 갖고 있는 사람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계실 거예요. 그동안에 겁났었죠? 이제는 안 해요. 이거 뭐냐? 합법적으로 증축이라라 우리는 건축 신고를 통해서 증축을 갖다가 하시면 됩니다. 세 개 중에 하나만 하면 지금 얘기한 신고 행위로 가죠. 세 개가 다 하면은 그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 얼마나 이거 불안하셨어요. 이행강제금 쫓아다닐까봐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고 옆집에서 신고할까봐 고민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나? 합법적으로 이러한 건물이 이렇게 나올 날이 나오는 것이 지금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이러한 내용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가만히 한번 듣고 두 번 한번 들어보시면은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한 대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 놓고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건물을 봤을 때, 자, 여기가 9m까지 갔었던 거예요. 9m까지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1.5m만 경계에서 뛰어넘으면 돼요. 사선거리가 없어졌으니까. 그 1.5대만 떠는데 12m를 간다 이거야. 12m 가면 9m에서 12m에서 9m를 빼면 얼마야? 3m예요. 그러니까 1.5에서 1.5, 3m만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뛰면 되는 거예요. 옆에 건물을. 건축선에서. 요거 뛰면 되니까 이제는 요렇게 해서 건물이 나올 수 있게끔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만약에 매수한다든가 경매를 여러분이 취득한다든가 이러한 경우에 이 내용을 갖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에 관련된 자료는 그 유명한 NGO 단체입니다. 다음에 오셔서 검색어를 황사 막는 사람들 아니면은 박준호 교수의 땅꾼학개론을 아마 치시게 되면은 이제 수백 건의 여러분들 유튜브 강의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제 4건 올라갔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